12번째 논문 작성법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서울목회연구원 논문 작성법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논문 작성법, 저희 학교에서 출판을 했던 이 책인데요. 6장을 다루도록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고 자료를 작성할 때에 혼돈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각주입니다. 그래서 각주 사용하는 것하고 참고 자료, 각주 사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자료와 각주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학기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말시험입니다. 기말시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각주와 참고 자료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각주에 나오는 문헌들을 한번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문헌들을 한번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나 아니면 3개 정도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교수 메일은 stchung@kbtus.ac.kr입니다. 밑에 자막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tchung@kbtus.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5쪽에서부터 나오는데 참고자료 목록 작성법입니다. 이 책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참고자료를 사용하든 간에 이 참고자료는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 건가, 작성할 건가 라고 의문이 들면 이 책을 펼치면 됩니다. 이 책을 펼치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글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배치해 놓고 글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는 국어 사전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없는가, 그것이 옳은 용어인가라고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 책을 옆에 놓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주와 참고 자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각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또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각주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각주 1번을 사용할 때에 밑줄이 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1번인데 여기서 인덴트 띄우지 않습니다. 띄워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1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을 써보죠. 여러분이 참조한 1번이 정승태, 그 다음에 콤마를 찍는다는 거예요. 콤마를 찍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세가 나오죠. 인용입니다. 기업 납입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디펜시오라고 이제 제 책입니다. 디펜시오. 디펜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틴어의 변론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막바로 점이나 쌍점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막바로 여기에는 괄호를 치고 괄호에 지역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전, 그 다음에 상점을 찍습니다. 여기에 상점을 찍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지역 끝나고 나서는 상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학입, 서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도 2020년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이 페이지를 어디서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56쪽에서 인용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주의 외국인 경우는 어떤가? 외국인 경우 또 이렇게 글을 적다가 2번 각주 처리를 하게 됩니다. 2번 각주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외국 그 저자를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뭐 예를 들면 리차드 로티, 미국의 신실용주의자입니다. 미국의 뭐 철학의 이단자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인데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리차드 로티,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번역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콤마를 찍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각주인 경우에는 first, last 이런 네임, 보통 풀 네임을 이렇게 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서는 외국인 경우는 영어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 번역본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연성이라고 합시다. 이분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건데 우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콤마를 찍습니다. 누가 필요한가 하면은 여기에는 옮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아무개, 김아무 뭐 이렇게 적습니다. 김아무가 번역을 했죠. 여기라고 해도 되고 여기라고 해도 되고 요즘에는 역 대신에 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가 하면 옮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옮김이라고 돼 있거든요. 옮김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점에 이런 게 필요 없고 막바로 이 지역부터 위에 있는 거를 똑같이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상점 찍고 항상 지역 다음에는 상점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학지사 이렇게 합시다. 학지사.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그리고 이제 연도니까 2011년도.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페이지 12페이지.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찍습니다. 자, 두 가지를 여기에서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쓰다가 이제 세 번째에 각주 2번의 것을 똑같이 그 책을 참조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를 하는가 하면 이비드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이비드 위에 같은 자료다 이런 뜻입니다. 이비드.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에서는 페이지 뭐 13페이지를 참고했다. 그러면 13페이지를 참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일하게 4번째에 위의 내용의 페이지가 똑같다. 그럴 때는 여기에 4번을 찍고 이비드를 하고 점만 찍으면 됩니다. 온점만 찍으면 이거 끝입니다. 그러면 온점은 요 각주 4번은 이 각주 3번 그대로 페이지에서 내가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제 다시 지워서 이 각주 3번에 만일에 앞에 정승태의 것을 다시 인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3번에 여기서는 요 뒤에 나오는 이 지역과 출판사와 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정승태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책 끝에 요 디펜시오 끝에 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0페이지만 적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인 경우에 여기에 이제 4번에 다시 2번의 각주를 사용했던 외국인 리차드 로티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라스트 네임만 적습니다. 로티라고 하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티하고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 이름이 우연성이잖아요. 우연성. 그 다음에 책 제목 끝나고 나서 페이지 뭐 15페이지 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런 거는 한번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로티가 나왔을 때는 지울 것이 first name을 지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번역자 이런 걸 다 지우면 됩니다. last name하고 책명만 적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 자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 자료로 옮겨가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참고 자료 대신에 문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고 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목록을 적을 때에 참고 자료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자료는 각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각주와 참고 자료를 비교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가 하면 혼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정승태 참고 자료, 물론 이제 참고 자료 할 때 한글 단행본인 경우에 가나다 순으로 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태하고 나서는 보통 각주에서는 콤마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period, 온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이름 디펜시오, 그 다음에 책명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사용합니다. 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지역이 나와야 되겠죠. 대전, 여기에 상점, 그 다음에 여기에 출판사 나오잖아요. 학위, 서원, 그 다음에 2020년 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 자료에.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아까 이제 리차드 로티를 좀 설명을 했는데 로티인 경우에는 풀네임이 리차드 로티잖아요. 근데 여기에 참고 자료에서는 로티 라스트 네임을 먼저 적고 여기에 콤마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리차드 퍼스트 네임을 적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국 책 이름이 뭐였죠? 우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성, 그 다음에 점. 요게 한글 단행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끝세를 적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참고 자료인 경우에는 period, 온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긴 사람이 있잖아요. 뭐 김동우 뭐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동우 해가지고 옮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서울 상점을 찍고 출판사 뭐 학지사 예, 학지사.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 연도 2011.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각주에서는 이것을 빠지고 여기에 콤마를 찍고 콤마를 찍죠. 네. 콤마를 찍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옮김하고 이거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막바로 요렇게 하고 콤마하고 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각주에서는 이렇게 쓰고 참고 자료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에서 원래 원서 자체가 영어 원서나 독일어 원서였다라고 하면 로티를 이렇게 적습니다. 똑같아요. 로티, 리차드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점하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 이분이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이러니인데 여기에서는 이 끝세를 사용한 외국 단행본은 끝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게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탈릭체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탈릭체라는 건 조금 이렇게 삐뚤어주는 글자 있잖아요. 그게 외국에서는 책명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역을 이야기해야 되죠. 버지니아. 그 다음에 점 찍고, 상점을 찍고, 그 다음에 출판사, 뭐 SB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연도, 뭐 201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로 단행본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가 크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단행본 외에도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미간행물, 기타 자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영어의 알파벳 순서로, 한국 단행본인 경우에 가나다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의 범위, 이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여기 논문 작성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록을 작성해야 될지 잘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그보다 더한 도움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 하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필요한 거 있는 거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시거나 또 글을 쓰실 때에 옆에 논문 작성법을 놓고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마지막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각 주와 참고 자료 쓰는 거 뭐 한 2줄씩 이렇게 해서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서울목회연구원 논문 작성법 강의는 이번 학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